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시댁에 들이시나요? 30만 원, 50만 원? 수진 씨는 270만 원을 드립니다. 본인 월급이 3천만 원인데 말이죠. 남은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생리대도 사야 하고 점심 식사값도 필요한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아들 키운 건 나야.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8만 원, 빚은 2,700만 원.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 올해 36살입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38살의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남자 같았어요. 수진이는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의 밝은 성격과 독립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수진이는 준호의 성실함과 차분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자주 챙겨드려야 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부담이 되신다면? 수진이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효자시네요. 그런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때 수진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보시는 남자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교제 6개월째 드디어 부모님을 뵙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준호가 수진이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리기만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진이 데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고급 홍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참,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이면서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준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회계사라고 했던가? 아, 저는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아니고요, 사무직이에요. 아, 사무직.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어머니. 준호가 난처한 듯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왜 결혼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연봉을 말했습니다. 280만 원, 세후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 둘이 합치면 생활은 하겠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은 태도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 나쁜 뜻은 없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작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수진이는 준호의 가정 형편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준호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시다가 빚을 지고 그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준호는 수진이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느라.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 3개씩 했어. 어머니도 공장에 다니셨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 수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가 왜 이렇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결혼식은 작게 하자고 하시네. 응? 우리 양가 친척들 초대하면 최소 100명은 되는데, 그게 비용 문제도 있고, 어머니가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신대. 수진이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작게 하죠. 가족들 위주로.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나야. 시어머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결혼 준비하면서 말인데, 혹시 수진이네가 전세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네. 그게 무슨. 아니, 우리 준호가 그동안 빚 갚느라 돈을 많이 못 모았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수진이가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혼 생활은 집이 중요하잖아.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5대5로 나누기로 했던 전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도 그동안 모은 돈이 딱 거기까지라서. 에이, 언니한테 빌리면 되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우리 이제 가족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아, 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금 이야기 하시던데.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말했어.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수진이는 안도했습니다. 준호가 자기 편이라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봤어? 어머니, 준호한테 들으셨죠? 제가 더 보탤 형편이 안 돼서. 아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어. 준호 생각해서라도. 그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만이라도 내가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시어머니의 끈질긴 설득과 준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며느리라서 다행이야. 정말 착하고 현명한 애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일이.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도 날 좋아하시게 될 거야. 지금은 아들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것은 순진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 도피였을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적었고 식사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준호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집 정말 예쁘다. 우리 집이라니 믿기지 않아. 수진이는 새 집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행복하게 살자.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보, 내일 뭐 먹고 싶어? 파스타. 당신이 해주는 파스타 먹고 싶어. 알았어. 내일은 특별 메뉴로 준비할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수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한 달째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준호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시네.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짐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연락 좀 하시지. 아이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집 구경도 못하냐? 며느리 잘 사는지도 봐야지. 그리고 반찬 좀 해다 주려고.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좀 작네. 수진이가 돈을 더 보탰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좀 더 보탤 걸 그랬어. 어머니. 준호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엌도 좁고 방 하나는 또 뭐 하려고? 아기 낳으면 여기서 키울 거야? 저희 아직 아기 계획은? 에이, 빨리 낳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손주 얼굴 봐야지. 주변에 다들 손주 보는데 나만 없으니까 창피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방문을 열어보고 냉장고까지 확인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네? 수진아, 너 요리 못해? 아, 저희 평일에는 바빠서 간단하게 먹고. 그래도 남편한테는 밥을 잘 해줘야지. 우리 준호 입맛 까다로운데. 내가 그렇게 맛있게 해줬거든. 너도 잘해야 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수진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커피는 무슨? 내 몸에 안 좋아? 차나 있으면 줘. 결국 시어머니는 점심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거야? 우리 준호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안 좋아해. 아, 제가 알기로는 좋아한다고. 내가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소고기로 해. 점심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이 좀 질었네. 반찬이 좀 싱겁네. 우리 준호 살 빠진 것 같은데 밥 잘 안 먹나 봐?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준호도 데리고.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수진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그게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셔. 갑자기 생각나시면 바로 행동하시거든. 그래도 여보. 알았어. 다음에 말씀드려볼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고 준호는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석 달째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시대. 네?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한대.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좀 있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수진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니. 미안해. 근데 어머니 수술인데 안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 나 혼자 있는 자식이고. 준호의 눈빛이 애절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수진이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에서 500만 원을 냈습니다. 언니에게 빌렸던 1000만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다시 모아서 꼭 채워놓을게. 약속해.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뭘. 그런데 한 달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수술 잘 되셨어요? 아, 그거 아직 수술 안 했어. 의사가 약으로 좀 더 버티다가 하래서.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 수진이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급한 수술이라고 해서 돈을 들였는데. 그게 말이야,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겨울 되기 전에 고쳐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 네.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정말이야.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 드린 돈은 무릎 수술비가 아니었나요? 어머니, 그런데 지난번에 드린 돈은 그건 생활비로 쓴 거지. 수술은 좀 미뤄도 된대서 안 했어. 근데 보일러는 진짜 급해. 이거 안 고치면 겨울에 얼어 죽어. 수진이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돈이 필요하시대요. 얼마? 100만 원이요.
보일러 고치는데. 그런데 지난번 수술비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내드릴게. 여보, 근데 지난번 돈은 수술비 아니었어요? 생활비로 쓰셨다는데? 어머니가 급하신가 봐. 일단 보내드리고 나중에 여쭤볼게. 하지만 준호는 그 이후로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금전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때로는 더 자주,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치과 치료비가 필요해.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수진아, 옷 좀 사야 하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수진아, 친구 모임에 갈 돈이 없네. 100만 원만 보내줘 수진아, 냉장고가 고장났어. 새로 사야 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의 명분이 약해졌고 수진이의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금도 못 넣었어요. 어머니께 드리느라. 미안해. 내가 말씀드릴게.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어머니께 뭐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째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일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수진이는 그동안의 금액을 계산해서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준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한 번도 갚으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빌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죠. 아기도 갖고 싶고 우리만의 계획도 있잖아요. 알았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이번엔 정말로 하지만 다음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로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시어머니는 즉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형편이 안 좋다고? 너희 둘 다 직장 다니잖아. 나는 혼자 사는데 뭘로 살라고?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공장에서 손이 으스러지도록 일했어. 이제 와서 형편 타령이야? 어머니, 너희는 젊으니까 돈 벌면 되지. 나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손 좀 벌리는 게 죄야?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집에 와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 울면서. 그동안 날 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 마음이 진정되시면 다시 말씀드려볼게. 여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우리 결혼한 지 1년이에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알아. 알아. 근데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 나는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우리 미래는요? 우리 꿈은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지 않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결혼 2년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어머니. 너희 돈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매달 돈을 주는데도 모으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수진이 월급을 엄마 통장으로 넣으면 안 될까? 엄마가 관리해주고 필요한 만큼씩 너희한테 보내줄게. 준호는 황당했지만 어머니의 강한 어조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왜? 엄마를 못 믿어? 내가 너희 돈 떼먹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엄마가 평생 돈 관리 잘해왔어. 내 아버지 빚도 내가 다 갚았잖아. 너희보다 내가 훨씬 잘할 거야. 결국 준호는 수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내 월급을 넣으라고요? 당신 정신 있어요? 아니, 들어봐.
어머니 말씀이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해요?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니까 못 모으는 거지.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지금 이게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는 결국 수진이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어머니가 정말로 돈 관리 잘하셔. 우리도 좀 편해질 거야.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것보다 나을 거야. 어머니가 필요한 것만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보내주신대.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가 지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진이의 월급 280만 원은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 시어머니는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해뒀어. 너희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80만 원만 왔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나갔어. 그 다음 달에는 60만 원집 수리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자신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보,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제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았어. 하지만 준호가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인 돈 없는데 다 생활비로 썼지. 네? 수진이 월급을 다요? 그래.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너희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돈. 다 어디 갔어요? 6개월. 거의 2천만 원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3년째, 수진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통장 잔액은 8만 원, 언니에게 빌린 돈은 여전히 갚지 못했고 새로운 빚까지 생겼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나 도와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야윈 거야? 수진이는 언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금전 요구,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통장을 넘긴 이야기까지. 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결혼 생활이야? 그건 착취야. 경제적 학대라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장 통장을 되찾아와. 그리고 준호한테 확실하게 말해. 안 되면 이혼도 생각해봐야 해. 이혼. 그 단어가 수진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준호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수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월급 전부를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저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언니한테 빌렸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제 통장을 돌려받고 앞으로는 우리 가정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안 그러면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TV, 새 냉장고, 새 소파. 곳곳에 새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왔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월급 이야기예요. 더 이상은 어머니가 관리하실 수 없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한계에 왔어요. 제 아내가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언니한테 빌린다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라고요?
8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나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살았어. 어머니,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제 아내를 제가 지켜야 해요. 그래, 내 아내가 중요해. 나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널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죽었을 때 누가 그 빚을 갚았어? 나야. 내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널 대학 보냈어.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중요하다고? 몇 년 산 여자가 날 키운 엄마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아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내가 없으면 나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엄마 버리지 마. 알았지?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그래서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나밖에 없다고. 수진이는 준호의 대답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대답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진정하시면.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허탈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진아. 짐 쌀 시간 좀 주세요. 뭐? 무슨 소리야? 집 나간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안에 해결 못하시면 나간다고. 수진아, 제발. 좀 더 생각해봐. 우리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이혼이요? 수진이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전 이혼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집을 나간다고 했죠. 머리 좀 식히러. 그래도. 근데 당신이 이혼을 먼저 말하네요. 그게 더 낫겠다 싶으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많지 않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가지 마. 준호가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언니 집에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수진아. 그리고 여보. 수진이는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사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효자인 거 좋아요. 근데요. 아들이기 전에 남편이어야 해요.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어야 한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첫 며칠은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언니.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결혼은 현실이거든. 나도 알아. 근데 준호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다는 것을 한편 준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뭐? 왜?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수진이 월급 통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근데 제 가정도 지켜야 해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 통장은 돌려줄게. 근데 너도 알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그리고 용돈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준호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 통장도 받아올게. 돌아와 줄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준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확실하게 해. 다시 돌아간다면 내 조건을 제시해. 그리고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끝내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집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 수진아. 준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응,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참기만 했어요.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죠. 아니야, 내가. 들어보세요. 수진이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해요. 당신 통장도 당신이 관리하고, 공동 지출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 넣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어머니께 드리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정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고요. 알았어. 셋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셔야 해요.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응, 그렇게 할게. 넷째, 앞으로 어머니와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해요. 무조건 어머니 편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 판단해서요. 이 조건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력할게. 최선을 다할게.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마지막이에요. 수진이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이혼이에요. 알겠어요? 알았어. 꼭 지킬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통장은 각자 관리하고 시어머니께는 약속한 대로 매달 30만 원을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수진이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수진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그치, 응, 꼭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결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첫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둘째, 배우자를 우선하세요. 결혼 후에는 온 가족보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자신을 존중하세요.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